안녕하세요. 생각의 균형을 잡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 사회에 아주 묵직한 돌직구를 던진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를 함께 읽어보려 합니다. 바로 김누리 교수의 시선이 담긴 이야기들인데요. 이 책은 우리 사회를 병든 사회, 헬조선으로 규정하며 그 원인을 아주 독특한 지점에서 찾고 있습니다. 저자는 한국 사회를 비추는 요술거울로 독일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과 경쟁, 교육 시스템이 독일이라는 거울에 비춰보면 얼마나 기형적이고 야만적인지 고발하죠. 그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정치적으로는 훌륭할지 몰라도 우리 내면은 여전히 권위주의와 파시즘에 젖어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한국에는 1968년 전 세계를 휩쓴 6.8 혁명이 부재했기에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자도 성숙한 개인도 탄생하지 못했다고 진단합니다. 듣다 보면 속이 시원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살인적인 입시 경쟁, OECD 자살률 1위, 끊임없는 자기 착취. 누구나 한 번쯤 이게 정상인가라고 느껴봤을 문제들이니까요. 하지만 오늘 저는 이 텍스트의 주장에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넘어 과연 이 진단이 온전히 공정한가를 묻고 싶습니다. 독일은 과연 우리가 따라야 할 완벽한 유토피아일까요? 경쟁을 없애면 우리는 정말 행복해질까요? 그리고 6.8 혁명이 없었다는 것이 정말 우리 현대사의 결정적인 결함일까요? 지금부터 저자가 제시한 독일 모델이라는 이상과 대한민국이라는 현실 사이의 간극을 냉철하게 그리고 비판적으로 뜯어보겠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시각이 아닌 균형 잡힌 시각으로 우리 사회를 다시 보는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저자는 한국 사회의 병믹성을 지적하며 독일을 끊임없이 모범 답안으로 제시합니다. 독일은 대학 등록금이 없고 입시 경쟁이 없고 서열도 없다고 하죠. 경쟁은 야만이며 독일 교육은 비판 교육을 통해 성숙한 민주시민을 길러낸다고 칭송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독일의 시스템이 무결점일까요? 첫째, 독일 교육 시스템의 이면을 봐야 합니다. 저자는 독일 대학 입시가 없다고 예찬하지만 독일은 초등학교 4학년, 즉 만 10세 전후에 아이들의 진로를 결정하는 복선형 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부를 계속할 아이, 즉 김나지움과 기술을 배울 아이를 아주 어린 나이에 분리하죠. 한국의 입시 경쟁이 19세의 병목 현상이라면 독일은 10세의 계급 분리일 수 있습니다. 늦게 재능이 트이는 아이들에게 독일 시스템이 과연 한국보다 더 많은 기회를 준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저자는 독일이 텐샷 사회라고 칭찬하지만 조기 선별 과정에서 배제된 아이들의 박탈감은 간과하고 있습니다. 둘째, 경쟁 부재가 낳은 결과입니다. 저자는 경쟁을 야만이라고 규정하지만 오늘날 독일 경제와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최근 독일은 유럽의 병자라는 오명을 다시 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의 지재, 관료주의, 그리고 저성장. 경쟁을 죄악시하는 문화가 혁신의 동력을 떨어뜨린 측면은 없을까요? 한국이 다이나믹 코리아로 불리며 반도체, 문화 콘텐츠 등에서 세계적인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동력 중 하나는 치열한 경쟁이었습니다. 경쟁의 폐해는 줄여야겠지만 경쟁 그 자체를 야만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일 수 있습니다. 셋째, 독일 내부의 정치적 현실입니다. 저자는 독일 시민들이 비판 교육을 받아 정치의식이 높고 난민을 포용했다고 찬사를 보냅니다. 하지만 현재 독일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극우 성당인 독일을 위한 대한 ADF가 무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자가 민주주의 혁명의 주역이라고 지켜세운 구동독 지역에서 말이죠. 비판 교육을 받은 독일인들이 왜 다시 배타적인 민족주의로 회귀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독일 모델도 완벽한 면역 체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독일은 훌륭한 참고 대상이지만 절대적인 정답지는 아닙니다. 우리는 독일을 이상화하기보다 그들의 명과 암을 동시에 직시해야 합니다. 이 텍스트를 관통하는 핵심 주장은 한국에는 6.8 혁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1968년 서구 시대가 권위주의, 가장제, 자본주의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을 외칠 때 한국은 베트남전에 파병하고 병영 국가를 만들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권위주의적이고 성적 억압이 심하며
자기 착취를 일삼는 전근대적 인간으로 남았다는 논리입니다. 물론 서구적인 의미의 68혁명이 한국에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한국 현대사가 성취해온 독성적인 저항의 역사를 지나치게 폄하할 위험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68혁명 대신 4.19 혁명, 부마항쟁, 5.18 광주 민주화운동, 6월 항쟁, 그리고 촛불혁명이 있었습니다. 저자는 이것들이 정치적 민주화에만 그쳤다고 한계를 긋지만 과연 그럴까요?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단순히 대통령 직선제만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 대투쟁이 있었고 여성운동이 성장했으며 문화적 검살에 맞선 치열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서구의 68혁명이 개인의 해방과 문화적 자유에 방점을 찍었다면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생존권과 정치적 자유라는 더 절박한 과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이를 두고 우리는 68혁명이 없어서 미숙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서구적 잣대로 우리의 역사를 재단하는 서구 중심적인 시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자는 86회대가 정치 게임에는 능하지만 사회개혁에는 무능했다고 비판합니다. 그들이 내면의 파시즘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뼈 아픕니다. 하지만 그들이 목숨 걸고 싸웠던 군사 독재라는 거악의 실체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저자는 그들의 상대는 도덕적 하자가 분명한 수구 보수였기에 도덕적 우월감만 가졌다고 말하지만 그 수구 보수가 총칼로 시민을 학살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내고 돌파한 세대에게 왜 너희는 독일 68 세대처럼 우아하게 성해방과 이태주의를 논하지 못했냐라고 묻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닐까요? 우리는 68혁명의 부재를 한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겪어온 치열한 현대사가 남긴 독특한 유산과 에너지를 미래의 동력으로 어떻게 바꿀지 고민해야 합니다. 저자는 한국을 세계에서 자기 착취가 가장 심한 나라라고 규정합니다. 노예 감독관을 내면에 심어놓고 끊임없이 더 노력해, 넌 부족해 라고 채찍을 준다죠. 또한 세계 최고의 자살률, 최악의 산재 사망률, 노인 빈곤율 등을 들어 한국을 지옥이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고 묘사합니다. 이 진단은 아프지만 사실인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그림의 전부일까요? 자기 착취라고 불리는 그 에너지는 다른 말로 하면 성취동기이자 향상심입니다. 자원이 전무하고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가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 10개연기 애국을 기적한 기적은 저자가 비판하는 그 치열함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독일리 라인강의 기적을 이룰 때 그들은 이미 탄탄한 인산업 기반과 기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맨수먹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헬조선이라는 자조 섞인 단어 뒤에 숨겨진 객관적 지표들도 함께 봐야 합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치안, 가장 효율적이고 저렴한 의료 시스템, 그리고 가장 역동적인 디지털 인프라를 갖춘 나라입니다. 유럽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자가 극찬하는 유럽의 관료주의가 얼마나 느리고 답답한지,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얼마나 오래 대기해야 하는지 말이죠. 또한 저자는 한국의 불평등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주장하며 피케티 지수 등을 인용합니다. 물론 자산 불평등, 특히 부동산 불평등은 심각합니다. 하지만 소득 분배 지표인 지니계수 등을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면 한국은 OECD 중위권 수준입니다. 세계 최악, 지구상 유례 없는 이라는 수식어는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한 레토릭은 있을 수 있지만 옥죄고로 팩트라고 보긴 무리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긍정도 위험하지만 과도한 비관과 자기 비하도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우리는 지옥에 살고 있다라는 말은 청년들에게 위로가 될 수는 있지만 동시에 무기력감을 심어줄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시스템의 개선이지 우리 공동체 전체를 생지옥으로 낙인 찍는 것이 아닙니다. 후반부에서 저자는 통일 문제를 다룹니다. 그는 평화가 통일보다 우선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지지하며 분단체제가 한국사회를 기형적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독일 통일을 흡수 통일로 보는 것은 서독 중심의 오만이며 동독 주민들이 혁명을 통해 쟁취한 것이라고 창조합니다. 여기서 저자의 시선은 다소 낭만적이고 이상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첫째, 북한에 대한 시선입니다. 저자는 금강산에서 본 북한 주민들의 얼굴을 맑고 순정한 얼굴, 우리가 잃어버린 얼굴이라고 표현합니다. 가난하지만 서로 연대하는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추측하죠. 이것은 전형적인 가난의 낭만화일 수 있습니다. 극심한 식량난과 인권유린, 감시와 통제 속에서 사는 사람들의 표정을 순수함으로 독해하는 것은
그들이 겪는 고통의 실체를 외면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북한 체제를 권위주의적 사회주의 정도로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도 북한의 3대 세습 독재와 인권 탄압의 심각성을 축소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독일 통일 비용에 대한 해석입니다. 저자는 한국 면론이 통일 비용을 과장했다고 비판하며 독일이 쓴 돈은 대부분 복지 비용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북한 주민에게 실업수당을 줄 리 없으니 그런 돈이 안 들 것이라는 논리는 위험합니다. 통일이 된다면 당연히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입니다. 그들에게 복지를 제공하지 않고 차별한다면 그것이 바로 저자가 우려하는 2등 국민을 만드는 길이 아닐까요? 막대한 비용이 든다고 해도 감당할 가치가 있다고 설득해야 하지 비용이 안 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셋째, 한미 관계에 대한 인식입니다. 저자는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나 다름없다는 인식을 보여줍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트럼프를 비판하며 미국 앞에 당당히 서야 한다고 주장하죠. 자주적인 태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안보 현실을 고려할 때 한미동맹은 감정적 자존심만으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자는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을 예로 들며 미국에 통보하라고 하지만 냉전시대 서독의 위상과 현재 북핵 위협 앞에 놓인 한국의 상황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과 성에 대한 담론을 짚어보겠습니다. 저자는 한국 교육이 반교육이며 성교육 부재가 자아를 약하게 만든다고 주장합니다. 독일처럼 경쟁 없는 학교, 성적 죄책감을 주지 않는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역설합니다. 성교육의 중요성, 특히 성을 윤리나 죄의식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과 생명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저자의 주장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사회의 이중적인 성도덕과 빈약한 성인지 감수성은 분명 개선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하지만 교육 문제로 돌아오면 다시 현실적인 의문이 듭니다. 대학 입시 폐지, 대학 평준화, 이상적으로는 완벽합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학벌주의가 단순히 제도를 없앤다고 사라질까요? 저자는 프랑스 학생들이 소르본 대학을 해체시켰듯 우리 학생들도 저항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대학이 평준화된다면 한국 사회는 또 다른 잣대, 예를 들면 부모의 경제력, 유학 경험 등을 만들어 계급을 나눌지도 모릅니다. 저자는 한국을 학벌 계급 사회로 규정하며 이것이 불평등의 근원이라 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한국의 높은 교육열과 학벌에 대한 집착은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도 해왔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는 빈도는 줄었지만 여전히 공부는 가장 공정한 경쟁 수단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대안 없이 경쟁만 없앤다면 그 자리는 세습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정한 경쟁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없이 무조건적인 경쟁 철폐를 외치는 것은 공허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김누리 교수의 텍스트를 통해 한국 사회의 아픈 곳들을 찔러보았습니다. 그의 비판은 매섭고 때로는 우리의 폐부를 찌릅니다.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겨왔던 경쟁, 성장, 그리고 분단 체제가 우리를 얼마나 병들게 했는지 자각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저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독일은 거울이 될 수 있지만 나침반은 될 수 없습니다. 저자가 말하는 독일은 현실의 독일이라기보다는 저자가 꿈꾸는 이상향이 투영된 이상화된 독일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가진 제도를 맹목적으로 동경하기보다 그 제도가 만들어진 맥락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맞는 방식은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작은 미국도 망가진 독일도 아닙니다. 우리는 식민지와 전쟁, 독재와 가난을 우리만의 방식으로 극복해온 나라입니다. 그 과정에 생긴 상처와 부작용은 치유해야겠지만 우리가 이룬 성취까지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헬조선이라는 자조 대신 다이내믹 코리아의 엔진을 어떻게 수리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가게 할 것인가. 68혁명은 없었지만 촛불혁명을 가진 나라. 경쟁은 치열하지만 그만큼 역동적인 나라. 이 복잡하고 시끄러운 대한민국에서 맹목적인 비난도 근거 없는 국뽕도 아닌 냉철한 자존감을 가지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생각의 근육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